전기장판 켜고 주무시는 분들, 오늘 이야기는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겨울만 되면 전기장판 없이는 못 주무신다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추운 밤에 따뜻한 이불 속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지금처럼 전기장판을 쓰고 계시면 잠의 질이 10년은 먼저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중년 이후 수면과 회복을 연구해온 박재훈 박사입니다. 주로 50대 이후 분들의 수면 패턴과 회복 메커니즘을 추적해 왔고요. 그 과정에서 겨울철 수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올해도 2주 전부터 전기장판을 켜기 시작했어요. 따끈하게 켜고 누우면 잠도 금방 오고 이 추운 날에 전기장판 없으면 어떻게 잡니까? 차게 자면 몸 상한다는 말도 맞고 등이 따뜻해야 잠이 오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어떤 날은 괜찮은데 어떤 날은 자고 일어나면 유난히 몸이 무겁지? 자는 시간은 비슷한데 왜 새벽에 꼭 한두 번씩 깨지? 이상하게 입이 말라서 물 찾는 날도 늘고요. 처음에는 나이 탓인가 했습니다. 원래 나이 들면 새벽에 깬다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데 어떤 날은 개운하고 어떤 날은 온몸이 뻐근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판을 켜고 누웠을 때 밤사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체온 변화를 측정해보고 수면 단계별 패턴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법을 딱 하나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따뜻한데도 새벽에 깨는 일이 줄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이 전기장판을 쓰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다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전기장판을 켜고 누우면 몸에서 어떤 반응이 시작되는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사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전기장판 사용하고 계신다면 댓글에 쓴다, 안 쓴다 이렇게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며칠 전 지인 한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숙 72세님인데요. 겨울만 되면 꼭 새벽에 두세 번씩 깬다고 하시더군요. 입이 말라서 물을 찾고 그러다 화장실도 가게 되고 다시 누워도 잠이 쉽게 안 온다고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에 잠은 분명 잤는데 아침에 몸이 하나도 쉰 느낌이 없다고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셨대요.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겨울에만 심해진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름에는 그래도 아침까지 한 번에 주무시는 날이 많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여쭤봤습니다. 낮에 물은 충분히 드시는지, 저녁 식사는 언제 하시는지, 방 온도는 어떤지 다 확인했죠. 그랬더니 전기장판을 아주 따뜻하게 켜고 밤새 주무신다고 하더군요. 온도 조절을 제일 높은 단계로 맞춰놓고 새벽까지 계속 켜두신다고요. 그래서 사용법을 조금만 바꿔보자고 권했습니다. 전기장판을 끄라는 게 아니라 잠들기 전에만 켜서 이불을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주무실 때는 끄거나 아주 낮은 온도로만 유지하자고요. 처음에는 춥지 않겠냐고 걱정하셨는데 이불은 이미 따뜻하니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뒤 다시 연락이 왔는데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허리 뻐근함이 덜하다고 하셨어요. 입 마름도 확실히 줄었고요. 작은 변화였지만 몸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전기장판을 아예 안 쓴 게 아니라 사용법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과 편안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딱 한 가지 실천법을 놓치시면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겨울철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장판이 깊은 잠을 어떻게 흔드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전기장판이 깊은 잠을 방해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장판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밤새 몸을 직접 데운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전기장판은 공기가 아니라 등을 직접 데웁니다. 히터나 보일러는 방 전체 공기를 데우지만 전기장판은 다릅니다. 몸이 닿는 부위만 계속 열을 받게 되죠.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몸 전체가 은근히 풀리는 게 아니라 특정 부위만 계속 자극을 받는다는 겁니다. 등과 허리, 엉덩이 쪽만 계속 열을 받으면 그 부위 혈액순환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서울대학교 수면의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소 부위에 지속적인 열 자극이 가해지면 그 부위의 미세혈관이 계속 확장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낮에 운동하고 난 후라면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잠을 자는 동안에는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을 살짝 낮춰야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명희 69세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분은 겨울마다 전기장판을 최대 온도로 켜놓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늘 허리가 뻐근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름에는 괜찮으니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죠. 제가 확인해 보니 전기장판 온도가 문제였습니다. 밤새 등 쪽 혈관이 계속 확장되면서 오히려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못했던 겁니다. 피부에서 수분이 조용히 빠져나간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땀이 날 정도는 아니지만 밤사이 미세한 탈수가 반복됩니다. 전기장판 위에 누워 있으면 피부 표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수분 증발이 일어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고 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7시간, 8시간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려대학교 생체리듬 연구팀의 실험 결과를 보면 전기장판을 밤새 켜고 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평균 200ml 정도 수분 손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200ml면 작은 물 한 컵 분량이에요. 이 정도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몸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박철수 74세님은 겨울만 되면 새벽에 입이 말라서 꼭 물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한겨울에 난방을 세게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방 습도를 재보니 적정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전기장판은 밤새 켜놓고 계셨죠. 전기장판을 예열만 하고 끄라고 권했더니 며칠 만에 새벽에 물 찾는 일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수분이 줄어들면 체온 조절이 흔들립니다. 몸은 잠들기 전에 체온을 살짝 내려야 하는데 이 과정이 방해받는 겁니다. 우리 몸이 잠들 준비를 할 때는 손발로 열을 내보내면서 중심 체온을 조금씩 낮춥니다. 이게 정상적인 수면 준비 과정이에요. 그런데 전기장판이 계속 등을 데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열을 내보내려 하는데 계속 열이 공급되니까 혼란스러워집니다. 연세대학교 의생명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수면 중 최적 체온은 깨어 있을 때보다 0.5도에서 1도 정도 낮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온도가 유지돼야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기장판이 계속 열을 공급하면 이 자연스러운 체온 하강이 방해받습니다. 최순자 66세님은 잠은 오래 자는데 늘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7시간, 8시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졸음이 온다고요. 수면 패턴을 추적해 봤더니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는 시간이 짧았습니다. 전기장판을 사용법만 바꿨을 뿐인데 깊은 수면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침 피로감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체온이 내려가지 못하면 깊은 잠으로 못 들어갑니다. 자는 시간은 길어도 몸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깊은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고 면역세포를 재정비하고 뇌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서울 아산수면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겨울철 전기장판 사용자 중 약 40%가 수면의 질 저하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자는 시간은 충분한데 낮에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짜증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다 깊은 수면 부족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자주 깨고 입이 마릅니다. 물 찾고 화장실 가는 일이 반복되죠. 몸이 불편하니까 자다가 깨는 겁니다. 입이 마르면 목이 칼칼하고 그러면 물을 찾게 되고 물을 마시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새벽 3시, 4시에 깨면 그 이후로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정미경 71세님은 겨울만 되면 새벽 4시쯤 꼭 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정도 뒤척이다 겨우 잠들고 7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요. 낮에는 졸리고요. 전기장판 사용 시간을 조절했더니 새벽에 깨는 일이 줄고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이 과정이 겨울 내내 쌓이면 아침 피로가 기본 상태가 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그런데 석 달, 넉 달 이렇게 겨울 동안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만성 피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을 켜고 자는 분들 중 나는 오래 자는데도 늘 피곤하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산대학교 노인건강연구소 자료를 보면 겨울철 수면 질 저하가 지속되면 면역력 감소, 집중력 저하, 우울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무너지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전기장판을 써도 잠을 망치지 않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추운 겨울에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사용법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전기장판은 예열용으로만 쓰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켜두고 잠자리에 들 때는 끄거나 타이머를 맞춥니다. 이렇게 하면 이불은 따뜻한데 밤새 열이 계속 공급되지는 않습니다. 강동희 67세님은 이 방법만 바꿨는데 새벽에 깨는 일이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타이머를 1시간으로 맞춰놓으니 잠들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꺼지더래요. 요즘 전기장판은 대부분 타이머 기능이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잠들기 전에 2시간 정도로 맞춰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불이 충분히 따뜻해지고 여러분이 잠든 후에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불이 한번 따뜻해지면 생각보다 오래 온기가 유지됩니다. 온도는 최저로 설정하세요. 뜨끈하다가 아니라 차갑지 않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기장판 온도 조절을 보면 보통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잖아요. 대부분 분들이 3단계나 4단계로 해 놓으시는데 이건 너무 높습니다. 1단계나 2단계만 해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이은주 70세님은 늘 4단계로 맞춰놓고 주무셨는데 1단계로 낮췄더니 처음에는 좀 미지근하다 싶었대요. 그런데 이불을 덮으니까 전혀 춥지 않고 오히려 아침에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시더군요. 온도를 낮추니 입마름도 줄고 새벽에 깨는 일도 없어졌다고요. 전기장판 위에는 반드시 패드나 이불을 한 겹 깔아주세요. 열이 피부에 바로 닿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전기장판용 패드가 따로 나오잖아요. 면 소재나 극세사 소재로 된 걸 하나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열이 직접 닿지 않고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김태훈 73세님은 전기장판 바로 위에서 주무셨는데 아침마다 등이 뻐근하고 땀띠 같은 게 생긴다고 하셨어요. 패드를 하나 깔아드렸더니 그런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열이 너무 직접적으로 닿으면 피부도 자극받고 혈액순환도 과도해진다는 걸 실감하셨대요. 이불을 한 겹 더 덮으세요. 아래에서 열을 밀어 올리는 것보다 위에서 덮는 게 몸에는 훨씬 편합니다. 전기장판 온도를 낮추는 대신 이불을 하나 더 덮으면 됩니다. 우리 몸은 외부에서 계속 열을 받는 것보다 자체 체온을 보온하는 게 더 자연스럽거든요.
조연숙 68세님은 전기장판 온도를 최대로 올려놓고 얇은 이불만 덮고 주무셨는데 이불을 두껍게 바꾸고 전기장판은 낮췄더니 훨씬 편하게 주무셨다고 합니다. 같은 따뜻함이라도 방식이 다르면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더래요. 방 안 습도를 신경 써 주세요. 가습기나 젖은 수건만으로도 밤사이 수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지잖아요. 그런데 전기장판까지 켜면 더 건조해집니다. 방 습도를 50% 정도로 유지하면 피부 수분 증발을 줄일 수 있어요. 한국환경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 최적 습도는 50에서 60% 사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호흡기도 편하고 피부도 건조하지 않습니다. 가습기가 없으면 젖은 수건을 방에 널어놓거나 물그릇을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물은 밤이 아니라 낮에 미리 드세요. 자주 조금씩이 가장 좋습니다. 밤에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 때문에 깨게 됩니다. 대신 낮 동안 조금씩 자주 드시면 몸의 수분이 충분히 채워져서 밤에 입이 덜 마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물을 조금만 드시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줄이세요. 송미숙 65세님은 밤에 물을 많이 드셔서 새벽에 꼭 화장실을 가셨는데 낮에 물 마시는 습관을 바꿨더니 밤에 안 깨고 아침까지 주무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 마시는 타이밍만 바꿨을 뿐인데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전기장판 청소도 중요합니다. 먼지가 쌓이면 열 전달이 고르지 않아서 특정 부위만 과열될 수 있습니다. 겨울 시작할 때 한 번, 중간에 한 번 정도 전기장판을 털어주고 커버를 세탁하면 좋습니다. 오래된 전기장판은 온도 조절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잠자리에 누울 때 몸을 미리 따뜻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거나 족욕을 하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전기장판에만 의존하지 말고 몸 자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만 바꿔도 자다 깨는 횟수, 입 마름, 아침 피로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하나하나가 다 작은 변화지만 합쳐지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전기장판이 문제인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열심히 따뜻하게 하려 했다는 겁니다. 따뜻함이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잘못된 상식은 겨울엔 무조건 뜨겁게 자야 한다는 생각이고 올바른 관리는 몸이 스스로 체온을 내려 잠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전기장판을 밤새 켜고 자는 것과 예열만 하고 끄는 것, 이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당장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7시간, 8시간씩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이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아침 피로, 낮 졸림, 몸의 무거움이 점점 쌓이게 되고 겨울이 끝날 즈음에는 만성 피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바꾸면 잠의 깊이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집니다. 낮 동안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나아집니다. 이게 다 깊은 수면에서 나오는 효과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는 이것입니다. 오늘 밤 전기장판을 예열만 하고 끄고 주무세요. 타이머를 2시간으로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어떤지 느껴보세요. 몸이 가볍다, 입이 덜 마르다, 이런 작은 변화부터 느껴지실 겁니다. 처음에는 좀 미지근하다 싶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뜨겁게 자는데 익숙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이틀, 사흘 지나면 적응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확실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을 위한 수면 환경 완전 정리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 온도는 몇 도가 좋은지, 습도는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이불은 어떤 소재가 좋은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전기장판 켜고 주무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함께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전기장판 켜고 주무실 건가요? 아니면 사용법을 바꿔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밤부터 바꿔보겠다. 이렇게 다짐해 주시면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겨울 보내세요.